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일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들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반복문을 쓰는데 리스트에 일반 학생들만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 그래서 여기 숫자 1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그런 경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하면 이 리스트는 일반 학생들 수학 점수만 저장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조건식에서 비교한 값을 2라고만 하면은요. 그러면 일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만 저장하겠죠. 그럼 밑에 있는 코드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3반 학생이다 그러면 조건식을 3이라고 비교하면 되겠죠. 예.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1반부터 5반까지 있다는 걸 알아요. 1반부터 5반까지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그 한 번에 1반부터 5반까지 뭐 평균만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평균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생각을 해볼 거냐면 각 반별로 반별 수학 점수 평균 수학 평균을 계산해 보자. 평균을 출력하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할 때마다 코드 복붙하면서 여기 숫자만 바꿔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반은 1반부터 5반까지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반복문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CL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range 1부터 6보다 작을 때까지. 이거 CLS를 출력해 보면 1, 2, 3, 4, 5가 되겠죠.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변수 이름을 클래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는 변수를 선언하는 자리잖아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은 파이썬에서 예약이 되어져 있는 키워드들. 예약어들은 그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if, for, while, def, class 이런 것들. 그죠? 예, 그런 것들은 파이썬 문법을 이루는 파이썬 문법에서 문장을 만들 때 사용하는 예하어들이기 때문에 예하어들은 변수 이름을 만드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클래스를 줄여가지고 CLS라고 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반부터 5반까지 반복이 된다는 건 알았고요. 자, 여기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수학 점수만 관심이 있다라고 할게요. math by class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을 이렇게 만드시는 건 상관없으세요? 키워드가 중간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전체가 이름이기 때문에 밑줄까지 있는 math by class라고 하는 게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얘는 예하고가 아니죠. 요렇게는 예하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는 변수 이름을 만드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각 반의 수학 점수만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예요. 각 반의 수학 점수만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고 위쪽이랑 똑같겠죠. row, in, 어디에서, 데이터에서. 조건식은 row의 인덱스 1번이 클래스죠. 같다. 뭐랑 같다? CLS랑 같다. 이런 경우라면 math by 클래스에다가 append 하겠다. append 하겠다. 무엇을? row의 인덱스 2번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반복문 끝난 다음에 프린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print math by class라고 하는 변수를 해보시면 5개의 리스트를 출력을 했죠. 요 위치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복문 끝난 다음에 출력하겠다고 했어요.
출력문은 몇 번 출력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5번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일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 이게 2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 이게 3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입니다. 맞아요? 맞죠? 이렇게 클래스 값이 1인 거를 찾으면 4명이 있을 거고요. 50, 60, 45, 30. 그 다음에 클래스 값이 2인 거를 찾으면 이렇게 4명이 있겠죠. 25, 50, 80, 90. 이렇게. 네. 그래서 요 안에서 반복할 때마다, 요 안에서 반복할 때마다 이 변수는 이 변수는 일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 리스트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 반복할 때에는 2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 리스트가 되고 세 번째 반복할 때에는 3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데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쓸 수가 있겠죠. math by 클래스는 리스트다. 리스트인데 첫 각 행에서 인덱스 2번을 저장할 거다. 근데 각 행은 in 데이터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있는 거고 항상 append 하는 게 아니라 언제만 if row 1번이 CLS랑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되겠죠. 이게 if 조건식이 포함된 어, if 조건식이 포함된 리스트 컴프레hension. 예. 2차원 리스트에서 1차원 리스트를 꺼냈을 때, 그리고 그 1차원 리스트의 인덱스 1번의 원소가 어떤 숫자와 같으면, 그러면 인덱스 2번에 있는 것만 어펜드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맞아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평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썸을 계산하면 되죠. 매스, 바이 클래스의 썸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나눠주면 돼요. 랭으로 나눠주면 돼요. 마스 바이 클래스의 랭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출력하기 위한 평균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줄에다가 프린트를 해보시면 포맷 스트링으로 할까요? 몇 반이라고 쓰겠습니다. CLS 몇 반, 수학, 평균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평균 점수는 민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각 반의 수학 점수 평균들을 할 수가 있죠. 일반 수학 점수 평균은 위에서 계산했던 거랑 달라지면 안 되겠죠. 달라지면 안 될 거고요. 2반, 3반, 4반, 5반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5반이 평균 점수가 제일 높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반이 평균 점수가 가장 낮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석으로 처리한 부분은 이렇게 한 줄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네, 되셨을까요? 네, 또 질문 없으세요?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이번에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클래스를 공부하는 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사용해 보려고 연습을 해보신 분이 계셨었어요. 네. 그런 거 참 좋고요. 좋고. 클래스를 어떻게 설계를 할까? 뭐 여러 가지로 설계를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 전체, 요 전체를 저장하는 클래스, 그러니까 테이블 모양으로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 모양으로 클래스를 설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될 거고. 아니면, 요렇게 설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렇게 그 학생 한 명을 저장하는 클래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학생들을 저장하는 리스트를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두 번째 방법을 먼저 써볼게요. 그래서 뭐, 클래스 작성, 연습, 이런 거. 제가 처음에 만들어 볼 클래스는 요렇게 저장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 번호가 있고요. 안이 있고 세 과목의 점수가 있죠. 그러면 클래스 이름은 스튜던트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 스튜던트 다섯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init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셀프. 다섯 개의 변수는 id,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그리고 사이언스.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개의 값이 있으면 학생 한 명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쵸? 맞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수 이름을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파라미터도 변수죠. 변수 이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름들은 파이썬의 키워드들은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클래스는 여기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만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변수 이름으로 클래스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도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고. init 함수는 간단하죠. 셀프점 id는 id, 그다음에 셀프점 cls는 cls, 셀프점 math는 math, 셀프점 english는 english, 셀프점 science는 science. 네,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할 거고요. 간단할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셀프점 클래스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안 돼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인 거잖아요. 이것도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가 변수 이름은 CLS라고 했어요. CLS. 자, 그 다음에 음, 함수를 init 함수를요. 생성자 함수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id, cls, math, english, science가 전부 다 정수 타입으로 온다고 가정하고 만든 거고요. 그쵸? 근데 우리가 파일에서 한 줄을 한 줄을 읽었을 때에는 걔네들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문자 열이 되죠. 맞아요. 만약에 id가 문자열인데 저장하는 값은 숫자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트로 변환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죠? id가 문자열이라고 가정하면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해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id에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규먼트로 문자열을 주면 그 문자열을 인트로 변환한 다음에 정수로 변환된 값을 객체가 가지고 있는 CL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할당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모든 변수를 전부 다 인트로 변환한 다음에 객체에다가 할당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함수를 하나만 더 만들 건데, 저는 REPR 메서드만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REPR 메서드는 리턴 하시면 되죠. 문자열을 리턴 하시면 됩니다. 객체 이름, student, 그 다음에 ID, 그 다음에 여기서는 클래스라고 써도 되겠죠. 이거는 문자를 만드는 거니까. 클래스, 그 다음에 math, English, 마지막으로 science. 이렇게 5개의 값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아이디와 클래스와 매스와 잉글리시와 사이언스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그리고 문자열을 나타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 프린트 함수가 str 처음에는 str을 찾죠. str 못 찾았을 때 두 번째로 찾는 게 REPR 찾잖아요. 그럼 프린트 함수에서도 얘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이런 문자로 출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만드셔도 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디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 클래스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CLS라고 하는 변수. 그 다음에 매스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매스라고 하는 변수. 마찬가지로 self English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지막은 self scienc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에 대한 선언이 끝났어요. 이 클래스는 생성자를 어떻게 호출하셔야 되는 거냐면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그 다음에 수학 점수. 요 첫 번째 학생 볼까요? 첫 번째 학생. 1번, 그 다음에 여기는 50점, 50이라고 하는 문자에 든 거죠. 50점, 그 다음에 영어 점수 98점, 마지막으로 과학 점수 50점. 이렇게, 어, 잠시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이언스, 사이언스. 제가 여기 오타를 냈나 봅니다. 사이언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해보시면, 네. 생성자를 이렇게 문자로 호출하시는 거예요. 생성자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들을 전부 문자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자로 주면 실제로 저장될 때는 뭘로 저장이 된다? 실제로 저장될 때는 인트로 저장이 된다. 인트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런 학생 한 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자, 얘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우리는 파일에서 한 줄씩 읽을 때마다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만들어진 객체를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할 거예요. 그 작업이 끝나면 두 번째 줄을 읽고 두 번째 줄에 요 문자열들을 가지고서 마찬가지로 스튜던트 객체를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고요. 만들어진 스튜던트 객체를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과정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하면서 어디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반복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 exam 다음 to 이렇게 할게요. 위쪽 변수 이름 위쪽에 만들었던 변수는 그대로 남겨두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일단은 비어있는 리스트. 자, 이거를 만든 이유는 뭐 때문에 만든 거냐면 파일에서 읽은 내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스튜던트 객체로 만들어서 스튜던트 타입
객체로 만들어 생성해서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를 먼저 선언을 한 겁니다. 파일에서 한 줄 한 줄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with, 오픈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오픈. 그리고 파일이라고 하는 아규먼트에는 파일 패스를 주시면 돼요. 아까 문자를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다시 복사해서 오실 필요 없고요. as f 하시면 되고. 첫 번째 줄은 읽고 끝내버려야 돼요. 그죠? 첫 번째 줄은 읽어야 되니까 뭐 굳이 저장 안 하셔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변수를 굳이 이렇게 저장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f.read line 하고서 한 줄을 읽고요. 그 다음부터 반복을 쓰시면 돼요. for line in f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한 줄 한 줄 한 줄의 내용을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행이라고 만들 건데요. 행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라인을 스트립을 하셔야 되겠죠. 스트립하는 이유 말씀드렸죠. 이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뒤에 줄바꿈이 있으니까 그 줄바꿈 제거하셔야 돼요. 줄바꿈 제거한 다음에 스플릿 쪼개는 거죠. 스플릿 하시는데 세퍼레이터는 쉼표로 맞아요. 요거는 위에서 했었던 거니까 기억나시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리스트가 돼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죠?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되죠. 모르겠으면 출력해 보세요. 로우가 무엇이 될지를 모르겠으면 출력해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죠? 문자열 5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가 로우라고 하는 변수예요. 파일에서 read line을 호출한다. 그 문자열에서 그 문자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끝에 줄바꿈이 있잖아요. 그 줄바꿈을 제거를 한다. 줄바꿈 제거했으면 이런 문자열이겠죠. 이 문자열들을 어떻게 쉼표로 구분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준다 하잖아요. 리스트로 만든 거를 출력한다니까 이렇게 리스트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는 얘를 프린트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죠?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거죠. 학생 객체를 어떻게 만들 겁니까? id에는 row의 인덱스 0번, 그죠? 인덱스 0번이 id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cls는 row의 인덱스 1번, mass는 row의 인덱스 2번, english는 이거 좀 밑으로 좀 내릴까요? 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잉글리시는 로우의 인덱스 3번, 마지막으로 사이언스는 로우의 인덱스 4번 이렇게 되겠죠. 인덱스가 0번, 1번, 2번, 3번, 4번 4개 있잖아요. 4개. 그죠? 순서대로 ID,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순서죠. 그렇게 문자열 5개. 문자열 5개를 넣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스튜던트가 만들어지죠. 이 스튜던트를 어디다 저장할까요? exam student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append student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복문이 몇 번 실행이 될 거냐면 20번 실행이 될 겁니다. 한 줄을 읽어드리고 스튜던트 객체 생성하고 리스트에 추가하고 두 번째 줄을 읽어드리고 스튜던트 객체 생성하고 리스트에 추가하고 20번 반복을 하겠죠. 다 끝난 다음에 프린트 해보시면 돼요. 뭘 프린트하면 될까요? exam student를 프린트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프린트문 안 쓰고요. 프린트문 안 쓰고 이렇게 하시면 프린트 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질 텐데 이렇게 한 줄씩 보여줄 거예요. 한 줄씩. 이게 조금 더 보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음.
보셨을까요? 여기 있는 값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있는 값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요. 아이디는 1번부터 20번까지, 그 다음에 반은 1번부터 5번까지 4명씩, 수학 점수 50점부터, 여기 50점부터 제일 마지막에 78점까지, 50점부터 78점까지, 영어 점수는 98점부터 83점까지죠. 여기 98점부터 83점까지, 그 다음에 사이언스 50점부터 58점까지, 여기 50점부터 58점까지. 20명의 학생들의 점수가 잘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수학 점수 찾는 거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요거 하나를 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거 하나를 꺼낸 게 S라고 하면 그 S에는 뭐가 있을까요? 매스가 있지 않을까요? for S in exam student 이렇게 해줍니다. 매스 출력해 보세요. 수학 점수 나왔죠? 요거는 밑으로 출력하는 것보다는 프린터블에다 넣는 게 낫겠네요. 수학 점수 쓰면 됐죠. 자, 코드가 훨씬 우리 인덱스로 인덱스 0, 1, 2라고 쓰는 것보다 그죠? 학생의 수학이라고 하는 속성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코드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뭐 영어 점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잉, 글, 리시 영어 점수다 그러면 S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잉글리시라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S는 어디에서? 리그젠 스튜던트에서. 이것도 프린트. 리그젠 스튜던트에서 하나씩 꺼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첫 번째 학생. 거기에서 S점 잉글리시를 찾겠다. S점 잉글리시. 요 잉글리시 찾으면 98점. 그게 끝나면 이제 두 번째 학생을 찾겠다죠. 여기 있는 두 번째 학생에서 S점 잉글리시. S점 잉글리시니까 여기 97점. 그죠? 각 과목 점수들을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과학 점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S점 사이언스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사이언스도 할까요? 사이언스고 S점 사이언스 for S in exam student. 사이언스. 이렇게 사이언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리 수학 점수는 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학 점수의 총점 평균 계산하겠다라고 하시면 요거 가지고서 총점 평균 계산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도 여기서 타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만약에 문제를 어, 반별, 각 반별 과학 점수의 평균을 출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요 사이언스라고 하는 변수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앞에서 네 개씩 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클래스가 in, range 1부터 5까지, 1보다 6보다 작을 때까지 과학 점수가 필요한데
우리는 모든 과학 점수가 아니라 반별의 과학 점수가 필요해요. 그렇죠? 반별 과학 점수는 어떤 객체의 사이언스라고 하는 변수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for, s, in, exam, student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20명을 다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20명을 다 가지고 올 게 아니라 어떻게 if s.cls가 같으면 뭐랑 같으면 c랑 같으면 c가 1, 2, 3, 4, 5잖아요. 그죠? 그 학생의 클래스가 1과 같으면 어펜드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전체 학생 리스트에서 이게 전체 학생 리스트에서 그 학생의 반이 일반하고 같으면 어펜드 하겠다. 그럼 얘는 일반 학생들만 되는 거고요. 전체 학생들 리스트에서 클래스가 2와 같으면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에는 여기는 2반 학생들의 과학 점수들만 저장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 프린트 해보시면 사이언스, 바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 해보세요. 점수가 4개씩 잘렸죠? 점수가 4개씩 잘렸습니다. 자, 여기 있는 4개. 일반이죠, 일반. 일반. 50점, 60점, 78점, 58점. 맞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4개. 65점, 98점, 45점, 25점. 이런 식으로 점수들 잘렸죠. 이렇게 5개의 점수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인했고요. 그죠? 여기가 각 반별로 5번씩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프린트할 필요는 없고 평균 점수 계산하시면 되는데 평균 점수는 합계 사이언스 통점은 길이 사이언스 길이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 그리고 평균 값을 출력하겠다죠. 몇 반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몇 반, 그다음에 과학, 형, 등, 는 이런 형식으로 출력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형식으로 문자를 만들어서 출력하면 되고 반은 무슨 변수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C라고 하는 변수가 반 점수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평균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mean이라고 하는 변수가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 5반, 1반부터 5반까지 학생들의 과학 점수 평균도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한 클래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줄씩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이번에는 클래스를 좀 다르게 설계를 해볼까요? 클래스 작성 연습 2번. 아마 그 고민하신 분이 요렇게 고민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요거 전체를 저장하는 클래스. 요렇게 2차원 형태로 요렇게 2차원 형태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으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면서 뭐 출력도 조금 간단하게 그 다음에 뭐 반을 찾는 것도 좀 간단하게 수학을 찾는 것도 간단하게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셨던 분도 계신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하신 분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좀 다르긴 할 텐데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
클래스를 만들게요. 자, 이름은 뭐라고 할 거냐면, 내가 만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할 거예요. 다른 라이브러리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이름이 클래스 이름이 있어서 앞에다가 my라고 붙였습니다. 자, 이런 표기법을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카멜 표기법. 그죠? 클래스 이름을 할 때 파이썬에서의 권장사항은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얘가 클래스인지 함수인지 구분할 수 있게 이름만 보고서 행성자를 어떻게 만들까 이것도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음,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 음, 뭐가 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컬럼 이름들이 있으면 나중에 뭐 아이디만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편리할 것 같고 클래스들을 찾아주세요라거나 클래스 값이 얼마인 것들을 찾으세요 이런 것도 될 것 같고 편리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컬럼 이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럼 이름들이. 그 다음에 실제 필요한 거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잖아요. 테이블 모양의 데이터죠. 이런 테이블 모양의 데이터를 또 따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테이블 모양의 데이터는 행들과 그 다음에 열들을 가지고 있으면 될 거니까 2차원 리스트면 될 것 같고 컬럼 이름은 그냥 1차원 리스트 문자열 5개를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와 그리고 컬럼즈라고 하는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래서 그냥 셀프.점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냥 셀프.점 컬럼즈에다가 컬럼즈를 저장하고 근데 가정은 문서를 다사하게 써주면 좋겠지만 여기는 숫자들만 저장하는 2차원 리스트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꼭 숫자들만이 아닐 수도 있는데 2차원 리스트. 그러니까 행과 열을 갖는 2차원 리스트라고 생각을 할 거고 얘는 뭐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1차원 리스트인데 어, 1차원 리스트인데 문자열들을 문자열들을 갖는 1차원 리스트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프린트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 프린트를 쉽게 하기 위해서. 셀프. 문자를 만들어주면 되죠. 어, 자, 문자를 리절트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제일 위쪽에 출력할 때 뭘 써줄 거냐면, 여기 있는 그 컬럼 이름들을 써줄 거예요. 컬럼 이름들을 쓸 건데, 컬럼 이름 사이에는 여기를 탭으로 건너뛸 거예요. 탭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탭으로 조인을 할 겁니다. 무엇을 조인을 할 거냐면, self.columns를 조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끝에다가 탭을 하나 또 넣어줄 거예요. 끝났을 때.
아, 아니다. 줄바꿈을 넣어야 되겠죠. 줄바꿈. 한 줄 한 줄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 result에다가 문자열을 붙일 거예요. 문자열을 붙일 건데, 대쉬를 50개를 붙일 거예요. 50개. 그리고 다시 줄바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볼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은요. 우리 위쪽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위에서 만들어진 게 있어서 이거 사용을 할게요. 뭘 사용을 할 거냐면, 우리 제일 처음에 파일 패스가 있었고요. 파일을 열어서 exam이라고 하는 2차원 리스트를 만들었었죠. 맞아요? 2차원 리스트는 문자열들의 리스트, 문자열들의 리스트, 문자열들의 리스트였었어요. 맞아요? 음.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만든 게 뭐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만들어진 1차원들의 리스트, 문자열들의 리스트,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전부 다 뭘로 만들었냐면 숫자들의 리스트, 숫자들의 리스트 이렇게 변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 그대로 가지고 있죠. 중간에 바뀌었으려나? 잠시만요. 데이터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군요. 네.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가 1번 학생부터 20번 학생까지 전부 다 숫자로만 가지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변수가 있었어요. 이런 변수가 있었고 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컬럼즈는 그냥 여기서 만들어 버릴게요. 음. 요거 아시겠죠? 요거 있고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컬럼즈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죠. 사실 이거 그 파일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파일에서 첫 번째 줄만 읽어보면 id, 클래스, 그 다음에 math, 그리고 English, 그리고 science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음. 사실 컬럼스라고 하는 변수도 위에 있긴 있어요. 제 코드에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없으실까 봐. 이거는 파일에서 첫 번째 줄을 읽어오면 파일에서 첫 번째 줄 하나만 읽어오면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죠?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2차원 데이터하고요. 2차원 데이터하고 숫자들의 리스트하고요. 문자열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요 두 개를, 요 두 개를 어디다 넣겠다? 여기랑 여기다 넣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변수 이름은 d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되는 my data frame. 데이터에다가 데이터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즈에다가 컬럼즈를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df를 출력을 해보시면, 잠시만요. 말이 필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 리턴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빠뜨린 게 있었어요. 리턴, result. 요거 있어야 돼요. 만들어진 문자를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요거 다시 실행할게요. 요거 다시 실행하시고요. 데이터 있는 거 됐고요. 컬럼 그대로고 요거 다시 한 번만 하시면 일단 이렇게 테이블 모양처럼 보여주려고. 네, 테이블 모양처럼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일단 컬럼 이름들이 쭉 나왔다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자, 됐고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문자열들을 더 붙여줄 거예요. 이제 문자열들은 어떻게 더 붙일 거냐면 요 데이터를 요 구분자 밑에다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조인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조인은 문, 그,
값들을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요.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뭘로 붙여준다? 탭으로 붙여준다예요. 이해되세요? join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아규먼트로 리스트를 전달받습니다.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을 탭으로 연결해 준다라고 하는 게 join 메서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스트 컬럼즈는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id 다음에 탭을 넣어주고요. 클래스 다음에 탭을 넣어주고요. 매스 다음에도 탭을 넣어주고요. 잉글리시 다음에도 탭을 넣어주고 사이언스까지 연결을 해준 거예요. 아셨죠? ID,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를 중간중간에 뭐를 넣어서 탭을 넣어서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게 조인. 그리고 연결이 끝났으면 줄바꿈. 그 밑에는 문자열을 추가를 하는데 문자열을 대쉬를 50개. 50개 쓰니까 너무 뒤쪽이 너무 많아 보이네요. 한 40개로만 줄일까? 이렇게. 요 개수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문자를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할 거냐면 for, row, in 어디에서 여기서는 self.data. 왜 self.data냐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게 2차원 리스트 가지고 있는 거죠. self.data에서 반복문을 하면 요렇게 하나를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result에다가 append 하면 되겠다. append. 어떻게 append? 탭으로 연결하겠다. 무엇을? row를. 그리고 끝에는 줄바꿈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2차원 데이터의 그 개수만큼 문자열들이 더 붙게 될 거예요. 문자열들이 붙게 되면 한 줄씩 숫자 다음에 탭, 숫자 다음에 탭, 숫자 다음에 탭 하면서 쭉 연결을 할 거고요. 제일 끝에 마지막에는 줄바꿈을 넣어서 한 줄의 문자열이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여기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실행하시고 요거 실행되셨으면 요거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거 그리고 출력하는 거를 다시 보시면 잠깐만요. 저희 제가 데이터 넣었죠. 셀프점. 아, 잠깐만요. 제가 네, 여기다가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 얘가 얘가 뭐냐면 정수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수들이에요, 지금. 정수들이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여야 되는데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아니라 어, 지금 여기서 에러가 나는 이유가 어, 문자열들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인트들의 리스트여서 문제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제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다시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문자열로 바꿔라. 오, 어디에서 어, x in row에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1차원 리스트가 나오죠. 1차원 리스트인데 숫자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들을 1차원 리스트 안에 있는 숫자들을 문자열로 바꿔라요. 문자열로 바꿔라.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다시 한번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고 출력하는 걸 다시 보시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 정도면 깔끔하게 출력하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요런 문자를 한 줄씩 만든 거예요. 요런 문자들을 한 줄씩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객체를 좀 깨끗하게 출력해 보기 위해서 만든 함수인 것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별거 아니고 사실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문자열로 만들어 준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수학적 이런 데이터에서 뭐 수학이라고 하는 컬럼만 찾자. 예를 들면 그죠? 수학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자. 뭐 잉글리시라고 하는 컬럼을 찾자. 사이언스라고 하는 컬럼을 찾자. 그 컬럼에 있는 것들을 1차원으로 만들어주는 함수들이 있으면 편리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메서드를 추가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